이거를 이제 공모로 볼 수 있느냐. 공모로 보기에는 굉장히 빈약하다. 일단 1차 검언 유착 이후에 2차 검언 유착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KBS가 하루 만에 정정 보도를 내보냈는데 그걸 확인 취재 없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KBS에서 내보냈다는 거는 유착 이전에 굉장히 경솔했다. 공수처를 포함해서 제도적인 개혁을 추진해 왔는데 언제까지 이것만 하고 있을 거냐. 본인들이 원하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 개혁된 것이고, 그리고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은 이거는 뭐 잘못된 것이다. 수준의 논리 가지고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기 어려울 것이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저널TV 시사 끝장입니다. 검언 유착이냐 권언 유착이냐 서로 다른 어휘로 이른바 프레임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야 간에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 언론사 간에 또 검찰과 언론 간에, 검찰과 정치권력 간에 얽히고 설킨 이 문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 이준석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자, 이 최고위원님, 이 지금 원래는 그 채널A 전 이하묵의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사이에서 유착 관계가 있었다. 그래서 이른바 검언 유착이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어쨌든 그 또 KBS 보도를 둘러싸고 KBS 보도와 현재의 검찰의 또 고위층 인사 간의 정보 유출 일이 있었다 이러면서 이건 권언 유착이다. 또 이렇게 이것도 밝혀야 된다. 이거 이제 야당 쪽에서 주장을 하는 거고, 이 프레임이 지금 검언 유착이냐 권언 유착이냐 뭐 어느 것 하나도 사실을 확실히 밝혀지면 상당히 파괴력이 있는 사안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검사장이요. 네. 다 지켜보고 있다가 굉장히 아픈 구석 하나를 그냥 푹 찔렀어요, 지금. 이게 뭐냐면은 KBS에서 이번에 뭐 KBS 법인은 고소하지 않았지만은 이걸 보도한, 사실 허위 보도하는 그런 어떤 책임자를, 제가 봤을 때는 앵커는 무슨 잘못인가 싶겠지만은 앵커도 어쨌든 앵커 멘트를 읽었으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쑤신 이유는 뭐냐면은 그 KBS 입장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좀 진실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경로로 전달받아 가지고 이런 허위 기사가 나가게 됐는지. 본인들이 원래 평상시 언론 같으면요 취재원 보호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 본인들이 고소당했기 때문에 피해가 나가려면은 누가 본인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줬는지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가 딱 필요한 부분만 찌른 겁니다. 이분은 뭐 손해배상을 받고 하는 의지도 없고요. 결국엔 이 뒤에서 뭐 소위 말하는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공작을 자행했던 사람이 누군지를 이제 밝혀내는 것이 목적인데, 저는 제가 이 사건 초기부터 계속 이제 상대 쪽에 이제 민주당 패널이나 이런 쪽 나오면 물어봤던 게, 도대체 한동훈 검사장이 했다는 말 중에 뭐 외부에 그 당시에 이제 녹취록이 나온 버전 말고 또 다른 거 알고 있는 게 있으면 좀 얘기해달라. 무슨 말을 했길래 그게 검언 유착이라고. 이전 기자에게 무슨 확실한 정보를 줬다든지 공모를 했다든지 이런 걸 대라. 그런데 그때 이제 뭐 사실 여당에 책임 있는 사람들, 박범계 의원 같은 분도 저한테 토론에서 뭐라고 답했냐면은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으니까 뭔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추론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울산시장 건으로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발부되면 청와대 유죄인 거냐. 근데 사실 그러니까 전혀 지금 어떤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이 일을 벌인 것이고, 자, 모든 걸 한동훈 검사장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럼 본인은 어쨌든 이미 불이익을 상당 부분 입었어요. 대한민국의 절반 정도 되는 이번 정권의 지지자들로 인해 가지고 이미 상당한 모욕을 당했고, 그리고 거기에 추미애라는 그 법무부 장관은 뭐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어쨌든 법무연수원으로 발령을 냈어요. 상당히 전도 유명한 검사였는데 이런 피해를 입혀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수사심의에서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수사를 지속하면서 뭐 한동훈 검사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구속까지 시키려고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우리가 한동훈이라는 분이 평소 같으면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분이고 굉장히 뭐 사실 대한민국에 두려울 게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이 상황에 놓인 쪽에서는 우리가 한동훈의 입장에 봤을 때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불합리함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생각하고요. 전 추미애 장관 이거 직권남용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 어떻게 책임지려고 저러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미안했다라고 하고 원상복귀 시켜야 될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아무도 기대 안 하잖아요. 결국 이제 부산 녹취록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관의 대화록에 나오는 내용이 그 전문이 공개가 됐죠. 검언 유착에 해당하느냐라는 문제죠. 근데 그 내용을 아주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거는 이제 이동재가 끊임없이
어쨌든 한동훈 검사장한테 뭔가를 이끌어내려고 네. 유도성 질문을 하고 계속하죠. 그 유도성 질문 끝에 일종의 뭐 그런 건 그럴 수 있겠지라는 정도의 뭐랄까요? 약간 장단 맞추기. 근데 이거를 이제 공모로 볼 수 있느냐? 공모로 보기에는 굉장히 빈약하다. 네. 지금 중앙지검에서 그 이외의 다른 증거들을 어떻게 확보해서 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은 저는 그래서 저렇게 갈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이동재에 대해서는 뭐 기소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고요. 일종의 이제 뭐 뭐랄까요, 좀 강요 미수라는 게 성립이 안 된다고 법률가들은 또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어쨌든 비정상적인 취재를 한 거 아니에요. 네. 사전에 또 뭐 그 포맷하고 이런 부분들이 네. 그 증거인멸의 그런 부분으로 어느 그거는 정도 뭐 불리하게 기소 작용한 것 같아요.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저것만 가지고 한동훈 검사장을 기소한다는 건 누가 봐도 억지스럽다. 그래서 검찰이 지금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나 네. 과연 어떤 증거를 빼돌 수 있을지 뭐 증거가 있어서 네. 수사심의위원회 결론과는 다른 그런 어떤 뭐 객관적인 물증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모르되 그게 아닌 이상에 저거를 공소유지할 수 있겠나 기소를 한다 쳐도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일단 1차 검언 유착 이후에 2차 검언 유착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KBS가 하루 만에 네. 정정 보도를 내보냈는데 그러게 참 이례적인.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예요. 그 오늘 뭐 조선일보에서 단독 보도한 네. 그 뭐 취재 수첩인지 뭔지 거기에 보면 서울중앙지검의 고위 관계자로부터 이런 내용이 녹취록에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 그러면 그 녹취록의 존재는 그 이전부터 알려졌었고 대강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도 알려지긴 했잖아요. 네. 전문은 나중에 공개가 됐지만 근데 그걸 확인 취재 없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KBS에서 내보냈다는 거는 일단 뭐 유착 이전에 굉장히 경솔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나오는 것은 그 얘기를 듣고 기자가 이 서울중앙지검 고위인사에게 확인 취재를 했는데 그 서울중앙지검 고위인사가 그걸 확인을 해줬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더 이게 좀 사안이 그리고 저희가 커지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건데 호사가들이 결국엔 그 고위 인사가 누군지를 다 지목을 하고 있는데 예. 그 사람이 맞으면 이거는 그 사람이 지금까지 했던 말들을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보면은. 그러니까 3인 성우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람 셋이 모여서 호랑이 하나 만들어내는 건데 지금 보면 추미애 그리고 이번에 이성윤 지검장 네?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제보자 X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호랑이 하나 만든 거 아닙니까? 중간에 근데 이 호랑이 만든 사람 중에 여러 곳에서 이제 불안한 징후가 감지됐었어요. 자, 이 사건의 발단은 처음에 모든 것이 제보자 X라고 하는 그 지모 씨의 그 증언으로 시작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 중간에 전혀 별건으로 이 사람이 신뢰도를 완전 상실해 버립니다. 그게 뭐냐면은 박원순 시장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거기가 되고 이분이 뭐 대단한 자기가 정보통인 척하면서 그 비서가 나경원 의원 보좌진 출신이다 이래버려요. 아 그게 그 사람인가요? 네, 그 사람이 이게 어이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의 정보력과 신뢰도를 가진 사람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추미애 장관이 들썩거리고 거기다 중앙지검이 지금 이렇게 그 사실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단 중앙지검 부분은 확인된 건 아닙니다. 일단 네. 그렇게 나오는 거 중앙지검에서는 그 부분을 뭐 부인하고 있는. 저는 그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긴 상황이냐면요. 추미애 장관이 어디서 듣고 온 내용들 이제 누가 믿겠습니까? 이게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정권 쪽에 지금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네.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척점에 서 있는 뭐 최강욱 열린우리당 대표라든지 또 황희석 법무부 전 인권국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해왔던 얘기거든요. 네. 그 녹취록에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담겨 있을 것이다, 담겨 있다. 음. 근데 사실은 그게 공식적으로 이 법무부 장관 혹은 이 검찰에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지검 중앙지검의 수사팀에 인식화된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런 점들이 네. 대단히 염려스러운 대목이고 결국 그 법원이 향후에 이동재 재판에 있어서든 혹은 한동훈 검사장이 기소가 된다면 그 재판에 있어서든 저 부산 녹취록 네. 거기에 해석을 어떻게 내릴 것인가. 그냥 상식의 눈으로 객관적인 눈으로 해석을 내리면 그걸 공모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 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시각인데 법적으로 그 해석을 어떻게 내릴 것인가가 관건이 아닌가 싶고요. 네. 이게 이제 강요 미수가 되려면 상대가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얘기하는 대로 얘기하지 않으면 내가 굉장히 큰일이 날 것 같다. 근데 그 때문에 이제 공모가 없으면 강요 미수도 없다는 게 법률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법률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네. 그래서 저 사건도 이동재 사건도 물론 이제 윤리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문제가 있지만 저게 법적으로 강요 미수가 될지 여부는 재판을 가봐야 된다. 이런 해석들이 많아서 아무튼 쟁점이 많은 그런 사건이고요. 저는 현 정부가 이제 권력기관 개혁을 굉장히 중요한 개혁의 목표로 삼고 있고 또 공수처를 포함해서 제도적인 개혁을 추진해 왔는데 지금 벌써 임기가 이제 후반부로 접어들고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이것만 하고 있을 거냐? 이 점에 더 큰 문제의식이 있고요. 조만간 이제 뭐 검찰 인사도 있을 거고 네. 또 추미애 윤석열 간의 갈등이 아주 극에 달아 있고 또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서 연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게 과연 임기 후반부로 접어들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생 경제에 그 좋지 않은 그런 그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데 이 상황에서도 저렇게 그 정권의 수건과제라고 하는 검찰 개혁, 권력기관 개혁 이것만으로 시간을 다 보내는 게 과연 이게 지금 맞느냐? 국정 운영의 균형이랄까요? 이런 예. 측면에서 맞느냐? 예. 이런 측면의 문제의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그리고 뭐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민주당 인사들 만나보면은 네. 수사 심의에 대해 가지고 뭐 그게 문제인 것처럼 이제 또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야당이 만들라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가 처음에는 그걸 추앙하더니만은 최근에 언론 보도 보면 추미애 장관이 한 달 전에는 이 사건의 해법으로 수사 심의를 얘기했다는 것도 있어요. 네. 자 그래놓고 이제 결론이 다르게 나오니까 저거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뭐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다 하십시오. 자기들이 만들었다 없앴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들이 말하는 검찰 개혁의 방향이라는 것이 다분히 결과론적이고 결과론적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 개혁된 것이고 그리고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은 이거는 뭐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수준의 논리 가지고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기 어려울 것이다. 더불어 여기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들이 권력기관을 잘못 다루는 모습을 자주 보이게 되면은 네. 자 검찰이라는 그래도 자신들이 이제 조직에 전통이 있다고 생각하고 조직 논리가 살아있는 검찰주의자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까지 조직의 명예가 있는 곳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을 때 과연 그러면 대통령의 직할기구처럼 인식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훨씬 더 이제 전통도 없고 이런 조직인 공수처는 어떻게 이제 다룰 것이냐 했을 때 국민들은 야 공수처는 더 하겠네라는 생각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네. 공수처장이라는 사람을 누구 임명해서 딱 보면 지금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부터 해가지고 뭔가 기운이 이상하다 이런 느낌을 느낄 거거든요. 저는 이런 거 이제 180석 얘기하면서 이제 강행 돌파하려고 하면은 굉장한 역풍 맞을 거다. 이미 네. 감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KBS 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후폭풍이 어떻게 지금 KBS 내부에서는 뭐 밝혀라 뭐 문제 없다 이렇게도 내용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뭐 한동훈 검사장이 고소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KBS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게 회사가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회사가 지원을 하면 업무상 배임이 됩니다. 회사를 지금 그 피소한 게 회사를 고소한 게 아니고 네. 기자 개인을 그러니까 그 보도를 한 기자 개인을 국민 세금 고소했기 쓰는 거 아깝다 때문에 막 그렇게 기자 개인도 좀 답답한 상황일 거고 그리고 KBS 노조들에서도 요거는 조금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띠고 있어서 자체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니 뭐 그래서 이거 자체 조사를 해본 결과 이게 이제 취재윤리나 보도윤리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에 따라서 뭐 징계가 됐든 뭐가 됐든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어쨌든 KBS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이러저러한 지금 뭐 구설들이 있는데 뭐 굉장한 악재죠. 예를 들어 이번에 그 아까 박원석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 얘기 이번에 허위 보도된 내용들 보면은 사실상 그 공모했다는 거지 허위 보도라는 내용이 네. 그 채널A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간에 공모가 있었다라고 보도를 그러니까 했고 그 다음 날 KBS가 어제 우리가 보도한 내용이 틀렸다. 사실상 틀렸다라고 사과 방송을 한 거죠. 그러면은 저는 최강욱 대표나 황희석 단장 열린민주당 인사들인데 혹시라도 네. 이분들이 연루가 된 상황이다라고 나온다면은 저는 이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이건 권한유착 정도를 넘어서 가지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 더불어 가지고 검찰 조직을 완전히 이상하게 만들고 뭐 3인성으로 하려다 걸린 것이기 때문에 훨씬 네. 큽니다 사안이. 예, 검언유착, 권언유착, 어쨌든 여러 가지 정치권의 조어 전쟁, 또 프레임 전쟁이 한창인데 어느 것 하나 사실은 이게 파괴력이 만만치 않은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 결과 또 이 사건의 추이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같이 한번 잘 지켜보시겠습니다.